타겟슈와 화제작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독하게 파고드는 솔직 대담한 토크, 독한 녀석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추억팔이 히트 영화들을 떠올려 봅니다. 이 영화들은 어떤 추억을 팔았을까요? 건축학개로는 첫사랑과 김동률을 팔았고, 써니는 우정과 보니엠을 팔았죠. 최근 국제시장은 가족과 이상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팔아 빅히트를 쳤습니다. 그렇다면 2015년 추억팔이 기획상품인 세시봉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잘 팔았을까요? 독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얼른 보러 와요, 얼른. 세시봉들은 다 보셨나요? 네. 추억팔이다 아니면 이게 뭐 아름다운 복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. 추억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? 그때 시절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잘 표현해주는 컨텐츠를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토토가를 보면서 평소에 TV 프로는 거의 안 보는데 그건 진짜 완전 빠져들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SES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는 이정현 씨 빠돌이었고 완전 빠돌이었어요. 집에 포스터가 아직도 있는데 이정현 씨뿐만 아니고 그 아이미어거를 듣는데 아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다 유산으로 받아들였었구나 난 모르게 그게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. 토토가를 보면서.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추억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자꾸 옛날 소재를 따오는 이런 창작물들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얘기해. 계속 이제 창작자들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. 네. 창작자들도 어떤 한계라든지 정체가 왔을 수 있고 또 향유층이 새로운 것보다는 이만큼 쭉 달려왔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먹던 게 더 맛있더라.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. 신세대, X세대, N세대 계속 이렇게 세대를 만들어 왔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의 그런 세대들한테는 많아요. 88만 원 세대라든지 뭐 무슨 3포 세대? 3포 세대 뭐 네네. 그렇죠. 슬픈 세대가 됐군요. 그 이전까지는 X건 N이건 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시대라고 봤고 그렇게 가던 세대가 지금 왜 새로운 세대의 명이 붙지 않느냐.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에게 소비를 요구할 만큼 우리 사회에 여유가 없다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세시봉을 소비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비득권층을 정확하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. 조금 더 멀리 내려가면 50대 중반 이상.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추억팔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저 타겟을 그쪽으로 정해서 가장 그분들이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거죠.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도 한땐 20대였다. 그렇지.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첫 장면이 조영남이 탁 나와가지고 바로 그 40년 전으로 훅 들어가는 거야. 근데 나도 들어갔어요. 조영남 아저씨가 사실 딜라일라 처음 TV 데뷔했을 때는 웃장 까고 나오셨다는 거. 하고서 이렇게 머리에 띠두르고 뭐 그러고 나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딜라일라 얘기가 삼손이잖아. 데릴라는. 데릴라에 대한 얘기잖아. 이게 삼손이 배신한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.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세트도 약간 바위 같은 것도 넣으시고.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건축학개론 보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봤어요. 건축학개론에서 기억 속으로 이젠 할 때 그냥 다 가는 거죠. 그 시대로.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그 안에 가사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그 스토리가 없어요. 사실. 그러니까 정확히 보자면 상황만 있고 그렇죠. 사건의 전개는 없죠. 그래서 음악이 흐르게 되면 다른 영화와 달리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 시대의 감수성들이 빨리 되살아나는 거죠. 음악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죠. 각자가 들으면서 맞아요. 하나씩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래서 그 파괴력이 커지는 맞아요. 약간 원기옥 같은 거죠. 모두의 추억이 모여서 하나의 노래가 되는 막 그런. 사실은 이 세시봉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이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놀러와라는 MBC 그렇죠.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 세시봉과 뭐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순수한 세시봉 얘기만 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가상인물들이 중심이라서 아니 가상의 인물들의 근데 사랑 얘기가 그렇게 그럼 정말 막 치밀하게 잘 짜여진 플롯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또 그것도 않거든요. 아닌데 그거 이 세시봉 멤버들의 그런 음악적인 성취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관객들은 그렇게 사랑 얘기를 넣어야
들어올까요? 안 들어오잖아 지금. 안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확실히 들어오지. 만약에 사랑 얘기가 전혀 없었다. 그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. 왜냐하면 그거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. 맞아요. 의외로 잘 됐을 수도 있다고 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성취들이 있잖아. 송창 씨 여기 보면 가나다라 하고 뭐 한 가락을 뭐 배우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 영화에서 이런 아티스트의 고뇌를 다루는 영화로 갔어도 충분히 나는 어필할 가능성이 있었다. 근데 이런 거 다 빠지고 끝내 결국은 사랑 얘기였고 LA 공항 한바닥에서 이걸로 가는 이게. 근데 좀 더 아쉬웠던 건 추억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그 70년대라고 하는 게 과연 한국 사회가 우리만의 대중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던 세대였느냐. 다 번안곡이에요. 자기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았던 시대라는 거죠. 물론 그 시대의 음악적인 성취를 제가 뭐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절의 그 음악들이 바탕에서 지금이 있지만 그 시대를 그냥 막연히 노래 너무 잘하고 아름답고 최고고 라고 말하기엔 전 좀 아쉽다는 거죠. 번안곡이니까 한계가 있다. 그렇죠. 한계가 뻔한 거예요 이건. 그래서 이번에 그 순 제작비가 65억인데 음악 저작권료가 6억. 6억이다. 해외 저작권에 대한 판권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합니다. 곧 출간될 제 책에, 제가 번역한 책에 그 책에 미국 대중음악에 대한 책이라서 미국 대중음악 가사를 썼어요. 근데 나중에 출판사에서 확인하고선 이건 안 된다고. 절반 가까이를 덜어냈어요. 6줄 썼으면 뭐 6줄이면 360달러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영화의 제 모르기 문화 저작권료의 상당 부분이 이장희 선생님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잘 알 수 없는 미국의 BMI나 아스카파나 뭐 이런 데로 갔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겠네요.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한 게 없네. 별을 따라가 그대 두 손에 가를 들이리. 추억팔이 하다가 영화가 그냥 추억의 영화가 되어버렸다. 추억의 영화는 좋은 건데? 그냥 저 멀리 옛날 영화처럼 돼버렸다는 거죠.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. 그러나 추억이 현실보다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오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.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추하면 옛날만 좋게 보이겠어. 이 추억팔이 붐에 대해서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거 더 나가서 외면법 회피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말씀을 잘하셨다. 아우, 이봉이는 또 마지막에 한 건 했네요. 꺼내주십니다. 편집하지 마세요.